정치 하한기로 불리는 8월이 시작됐지만 여의도 정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안보 공방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여당은 지난 28일 밤이었죠. 금요일 밤에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이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드 추가 배치 이 문제인데, 일단 사드 임시 배치는 북한을 압박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잘 됐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적절한 조치다라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게 아마 공식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라는 방침이 정해지고 난 직후라서 이것이 이제 혼선이지 않냐라는 뭐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일단은 영향 평가를 하기로 했던 부분은 그대로 가지만 결국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과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조치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지에서 반발이 있는 점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역시 이제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는 또 진행하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야당들은 이제 지금 안보 정책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잘 됐다. 큰 틀에서는 같이 이제 입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일단은 임시 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다만 바로 전날 환경 영향 평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죠. 10개월에서 15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다 보면 올해 사드 배치는 어려워졌다, 이런 판단을 하던 차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정부가 긴박하게 대응을 해서 임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발사하기 전에 그 징후를 포착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포착을 해놓고도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굳이 발표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리고 나서 또 임시 배치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야당의 비판인데 지금 정부가 이런 점도 잘 염두에 두고 국민의 이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화냐 제재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좀 어디에 이제 방점이 찍히냐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북 기조와 관련해서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로 여전히 지금도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압박이나 제재로만 그동안 일관했던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 때의 태도로는 지금 현재 꼬여 있는 긴장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경색된 점을 풀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북한이 잘못 판단하는, 오판하는 것도 함께 막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특히 이것이 마치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북 간의 관계를 놓고 보면 우리 쪽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제재나 아니면은 남북 관계가 중단된 게 꽤 오랜 지금 과정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베를린 구상이 뭐 폐기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남북 간의 대화를 전면 재개하자는 그런 저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야당이 좀 반발하고 반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초당적인 외교, 그다음에 초당적인 안보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난국을 좀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도 코리아 패싱 얘기를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배제하는 그런 코리아 패싱 우려를 제기하면서 ICBM 발사로 근본적인 판이 바뀌니까 대북 정책 기조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야당의 지적을 지금 현 정부가 많이 유념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도 지금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지금 대화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도 대화는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도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 국면에서 우리의 지금 좌표를 정확히 인식을 해서
지금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해서 북한이 계속 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건 북한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판단이 맞다고 보고 예. 지금 코리아 패싱 나오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사실은 심각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지금 미국 내에서 특히 트럼프 공화당 정부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 또 레프코이처 전 인권대사 예. 이런 분들이 중국하고 직접 협상을 하자. 이제는 이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중국과 직접 협상을 해서 북한의 이 핵 포기를 유도하는 방안, 나아가서는 북한의 지금 정권 교체를 도모를 해서 결국은 이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위 말해서 이런 과정이 만약에 실제로 가동이 된다면 한국의 어떤 입장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그 소위 운전대론, 이 운전대론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제 정세의 이 기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냉철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지난번에 군사회담도 그렇고 이제 적십자 회담도 이제 북한이 사실 이제 뭐 호응하지 않아서 사실 이제 대화를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계속 하자 이제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기조는 북한에 저는 뭐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리고 지금 코리아 패싱이라고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뛰어넘는 뭐 직접 대화를 사실은 북한은 원하는 거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시나리오가 며칠 상간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야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가 패싱 당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 미국이 그런 위험한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북한을 압박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고요. 예. 특히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긴장 관계가 굉장히 이제 고조되고 있고요. 예. 중국의 반발 정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매우 강조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다각적인 그런 외교 관계, 특히 EU의 역할도 지난번에 G20를 다녀오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결과를 갖고 야당 대표에게 설명을 하신 기회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한반도의 이런 상황은 어느 한 나라를 놓고만 관계를 설정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미국과의 동맹은 굳건하되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이지 문재인 정부가 패싱 당한다고 좋아하거나 박수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적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제 휴가가 끝난 뒤에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통화를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네, 미국하고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정우영 안보실장하고 미사일 발사 직후에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지금 청와대가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오늘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지 않느냐라고 야당이 얘기하지만 저희는 당사국의 입장으로서 미국과 일본이 얘기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향후에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또 한미일 공조를 어떻게 하고 제재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의 대통령이 존중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엽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좀 더 밀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가져야 될 태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를 가셨지만 휴가 가신 상황에서도 긴밀하게 아마 미국과 공조를 하면서 우리 상황을 지금 체크를 하고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통화의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긴박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당사국 대통령이 휴가 가시기 전에 통화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억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국민들이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미국 정상들은 52분간 통화를 했는데 당사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휴가 다녀오신 다음에 통화를 하신다. 이런 거는 많은 국민들이 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왜 두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많은 억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대화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꺼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여러 가지 추측과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휴가 중에 뭐 근명간에 통화를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았다는 건 휴가 가시기 전에 통화를 하고 가셨다면 더 좋았을 걸로 봅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통화를 해서 뭐 그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지침 개정이라든지 무력 시위라든지 네. 전략자산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은 된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긴밀하게 지금도 저는 연락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두 분 그 정의용 안보실장 그다음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통화 이후에 예. 청와대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국면이냐 이런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 간의 이 통화라는 건 실무적으로는 밑에서 다 이걸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어 놓고 정상 간의 통화는 결국은 국민한테 또 북한에게 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통화는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예. 저는 어쨌든 지금 아베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가 일부 소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일본발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남북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요. 어쨌든 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두 분의 통화는 일정 정도 결정된 내용을 발표하는 수준에까지 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예. 내용을 제대로 조율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의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베와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국제사회에서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양국 간의 관계만 놓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한반도가 처해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결국은 저희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이고 이 분단된 것을 평화체제로 구축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특히 외교 문제에서는 지금부터 외교와 안보와 국방 이 부분은 정말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싫다고 그만두고 어느 것을 버리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정말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절실한 시기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앞서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 한국을 이제 패싱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좀 여러 가지 중지를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보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저희는 일단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 이 제재와 대화 병행은 뭐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나 항해에서도 가장 기본은 항해술의 기본은 현재 그 선박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걸 파악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를 측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의 좌표가 어딘가에 대해서 기본 인식을 제대로 하는 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대화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에요. 손을 내밀었는데 북한이 전혀 손을 잡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대화 이야기를 꺼내긴 좀 어려워요.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없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공조를 튼튼히 해서 최대한의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 더 이상의 핵 고도화 미사일 개발은 정말 북한의 이 소위 말해서 존립 자체에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나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은 압박과 제재를 단호히 하는 이런 국면으로 문재인 정부가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사드 문제도 지금 민주당 내에는 많은 분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드 특위가 있잖아요. 근데 사드 특위는 사드 무용론도 이야기하고 사드에 반대를 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신 건 잘했다고 보는데요. 이 임시 배치가 가능한 한 절차적 정당성을 빨리 끝내고 완전한 배치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북한에 대한 단호함도 보이고 국민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요일에 평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시설을 둘러보고 어제는 오대산에 오른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경남 진해에 있는 군 휴양 시설에서 휴가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한 단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제에 대한 만약 근무를 하신다면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좀 특정한 주제를 놓고 좀 깊이 있는 검토와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그런 군사적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그러니까 예정대로 계획대로 일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북한에 역시 끌려다니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또 한번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외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된다거나 번복이 된다면 시장에 알리는 시그널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되기 때문에 과도한 그런 걸로 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탄탄히 준비를 하고 북한의 그런 군사적 도발이 문제가 있음을 국제사회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를 차근히 해가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 좀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다 이제 다루어야 될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그 모습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을 겨냥해서 한 말이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을 겨냥해서 한 첩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뜻으로 한 얘기입니까? 오늘 한 언론인께서 칼럼을 쓰셨죠. 특히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칼럼인데 그걸 보시고 직접 지금 그분도 휴가 중이시잖아요. 페이스북에 본인의 생각을 올린 건데 그런 생각을 올리는 과정에서 바른정당은 본처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첩은 첩일 뿐이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간 일종의 과거 보수 세력 또의 그 아류다 뭐 이런 취지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대선 기간 동안 바른정당은 우리한테 흡수될 정당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잖아요. 당대표 되고 나서도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찾아가셨지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지도부에는 안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이런 발언이 같은 말이라도 좀 품격과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 천박한 발언을 하신 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장인어른에 대해서는 영감탱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른정당에 대해서 첩이라는 표현을 한 거는 그 당에 대한 애의도 아닐 뿐더러 정말 봉건 시대의 그 의식을 드러내고 우리 여성에 대한 또 비하와 폄하의 뜻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걸 쓰면서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소위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저는 자격이 문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바른정당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 막말 정치인 추방 결의안까지 낸다는 건데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이런 언급이 좀 있었거든요. 홍 대표가 이제 잘못된 좌파 정책이 축적될 때까지 기다려서 국민이 자각하고 그때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대로 좀
간단하게 좀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이라서 논평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그 이제 발언을 놓고 홍 대표님께서 이제는 좀 그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예. 그 여성 간에 대해서 뭐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어떻게 지금 시기에 저 단어가 머릿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아스럽고 이제 많은 이제 미래 세대들이 어쨌든 이 정치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정말 민망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단어를 좀 안 쓰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좌파 정책이 축적될 때까지 전쟁 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전쟁을 하겠다라는 말 역시 자극적인 언어를 쓰면 예. 국민들이 좀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의 정치거든요.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정치를 원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혜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